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 그러면은 일반인들도 되게 많이 쓰죠, 요새는. 그죠? 뭔가를 이렇게 한번 모사해 보겠다, 뭐 그런 뜻으로 되게 많이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이제 공학적 의미로 한번 살펴보면, 과연 무엇일까? 시뮬레이션이란 것이 무엇일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미방을 푼다입니다. 이제 줄여서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런 거죠. 미분 방정식을 줄여서 우리가 미방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미분 방정식을 푼다. 자, 근데 왜 하필은 미분 방정식이냐? 우리가 이제 자연계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 뭐 대표적으로 뭐 인간이 만든 것도 그렇고요. 자동차 이런 거에 이제 거동을 살펴보니까 그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키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근데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미방을 푸는 것이 아니라 미방 플러스 초기 조건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가장 간단한 미방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의 솔루션 아세요? 이거 대학교 우리가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이거를 풀어보면 이제 이런 솔루션이 나오죠. 여기서 C는 아무 값이나 다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어떤 공학에서 무한히 많은 솔루션을 추구하는 적은 없다고 보셔도 되죠. 항상 유니크한 솔루션이 뭔가 나와주는 경우를 찾고요. 그러니까 저 경우는 뭐냐 하면 그걸 해보면 이제 얘도 솔루션이 되고 얘도 솔루션이 되고 얘도 솔루션이 되고 얘도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걔가 이제 유니크해지는 거는 언제냐 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초기 값을 하나를 딱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3이다 그러면은 그 많은 솔루션 중에서 요거 한 놈이 딱 잡혀져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말로는 그냥 미방을 푼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은 미방 플러스 초기 조건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수학에서는 IVP라 그러죠. 그게 뭐의 약자냐면은 Initial Value Problem이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IVP란 말을 별로 이렇게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IVP인데 그냥 우리는 말버릇처럼 ODE를 푼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죠. 자, 그러면은 ODE를 푼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미분 방정식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이 있겠죠. 이렇게. 자, 그걸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허접한 방법이 이제 오일러 방법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스텝에서 델타 t만큼 지난 스텝은 이제 이렇게 구한다. 근데 이 미분이 이제 여기 들어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해서 구한다. 근데 이 방법이 뭐 나쁘진 않은데 이제 델타 t를 웬만큼 작지 않게 잡으면 이거는 이제 금방 그 에러가 이제 누적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의 실제로는 잘 안 쓰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방법을 많이 쓰냐 봤더니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이제 롱게 커터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치 해석 책에 보면 다 나오죠. 이렇다. 그래서 현재 순간에서 델타 t 이후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계산해서 더한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또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뭐냐면은 매틀랩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시뮬링크로 시뮬레이션 해볼 겁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어프로치가 굉장히 틀려요. 매틀랩으로 시뮬레이션 하실 때는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스테이트 이퀘이션의 개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상태 방정식이란 거죠. 시뮬링크로 시뮬레이션 하실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인테그레이터 메서드인데 이 이름은 사실은 뭐 그냥 제가 붙인 얘기고요. 아무튼 적분기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IVP라는 게 뭔지 알았고,
그럼 매틀랩에는 그 솔버가 뭐가 있나 보니까 매틀랩으로 가셔서 한번 help ODE45라고 한번 쳐보시죠. help ODE45다. 자, 보니까 ODE45는 보니까 solve non-stiff differential equation medium order method. 뭐 stiff라는 용어, 뭐 medium order 이런 거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항상 어떤 펑션을 볼 때 이 펑션은 몇 개의 인풋을 받고 몇 개의 아웃풋을 내보내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지금 보니까 3개의 인풋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3개의 인풋, 그 다음에 2개의 아웃풋을 내보내주고 있죠. 그러면 중요한 게 인풋 각각이 뭐냐를 보니까 제일 먼저 두 번째 인풋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T스팬은 초기 시간과 끝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0초부터 30초까지 해라 그러면은 요거를 0, 30 이렇게 준다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 거를 그렇게 주면 된다.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니까 Y0, 이 세 번째 인풋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네요. 세 번째는 initial condition이다 하는 거죠. 바로 초기 조건인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인풋인 OD4는 뭐냐? 요거는 펑션 핸들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펑션 핸들이란 건 뭐냐 하면은 다른 함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OD45라는 녀석은요, 인풋을 3개를 받아들이는데 처음 인풋은 어떤 값이 아니에요. 뭐 3.7, 5.4 이런 값이 아니라 그 미분 방정식을 정의를 하는 함수를 당신이 만들어서 그걸 나한테 제공을 해줘.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주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ODE를 준 거가 되고요. 요게 뭐죠? 이니셜 컨디션을 준 거가 되고, 요거는 뭐죠? 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아주 명확하죠. 아, ODE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ODE 함수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니셜 컨디션을 줘야 되고, 몇 초 동안을 원하는지는 시간을 제공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은 걔가 타임 포인트 계산해주고 타임에 대한 결과값을 계산해준다. 그게 바로 ODE45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게 됐고요. 얘는 런게커터 방법이고요. 4차, 5차라 그러는데 4차랑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어차피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거를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뭔가 있나 보다, 좋은 포뮬라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매틀랩을 이용해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 때는 제가 반드시 이 스테이트 이퀘이션을 꼭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얘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얘는 ODE의 특별한 형태다. 그죠? ODE의 특별한 형태이다. 어떻게 특별하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1차 미방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미방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상태 방정식이 있는 곳에 상태 변수라는 개념이 있죠. 그 상태 변수들로 나타내졌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only one first derivative term, 식에 1차 미분항이 딱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똑같은 말을 제가 지금 두 번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1차 미분 방정식이면 식의 1차 미분항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x1 덧 더하기 x2 덧은 0이라는 미방이 있다면 이거는 몇 차죠? 1차 미방이죠. 근데 얘는 1차 미분항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얘는 스테이트 이퀘이션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된다. 그럼 왜 이 스테이트 이퀘이션이라는 게 그토록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많은 ODE 솔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ODE45라는 것도 있죠. 이런 많은 솔버들이 설계될 때에 이 상태 방정식만을 풀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주면서 너 이거 풀어봐 그러면 얘는 못 풀어요. 못 풉니다, 얘는. 그러면 아니 저렇게 간단한 미방을 못 푼다는 거야? 풀긴 풀어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상태 방정식 형태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 변환은 자동으로 안 해줍니다. 사람이 직접 해야 돼요. 그 과정이 어렵냐? 너무 쉽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n차의 미방을 스테이트 이퀘이션으로 변환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n개의 1차 방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걸 우리가 같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트 이퀘이션은 1차 미방이기 때문에 1차 미분항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미분이 없는 항들로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게 이 디멘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x가 지금 꼭 스칼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x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 by 1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풋에 해당되는 u도 여러 개가 있어도 됩니다. n by 1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x가 n by 1이면 x 덫은 몇 개일까요? 각각을 시간에 들어서 미분하는 거니까 얘도 n by 1이 되겠죠. 그렇죠? n by 1이 됩니다. 그럼 f는 몇 개가 될까요? 식이 n개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콜의 왼쪽 항이 n개가 있으니까 얘도 n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저런 이퀘이션이 선형일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x-은 ax 플러스 bu라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디멘전을 한번 따져보죠. 그죠? 자, x가 만약에 n by 1이고 u가 n by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x-은 뭐죠? n by 1이죠. 자, 그러면은 요 앞에 뭐가 곱해져서 n by 1이 나와줘야 되죠.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n by n이 돼야 되겠고요. 또 요거 앞에 어떤 행렬 b라는 놈이 곱해져서 궁극적으로 n by 1이 나와줘야 되니까 얘는 n by m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행렬을 다룰 때는 이 디멘전을 좀 꼼꼼하게 봐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스테이트 이퀘이션 개념을 우리가 살펴봤고요.